결혼을 한 지도 벌써 10년째인 주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고 남편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에서 취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경남 진주 외곽의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뵙기는 힘든 곳이지요. 그래도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찾아갔습니다. 물론 전화도 자주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댁은 아들만 셋입니다. 제 남편이 그중 둘째입니다. 형님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동생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포항에 살고 계시고 도련님은 함양에 신혼집을 구했지요. 시댁 식구들 중에 크게 모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가도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새로 시집온 동서도 무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유독 큰 며느리인 형님이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직후부터 제게 뭔가를 가르치려 들었지요. 시댁은 처음이라 저는 순순히 배우는 입장이었고요. 처음에는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두 시댁에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생각했지요.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작 형님은 제대로 하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데 일을 너무 못하는 겁니다. 손도 느린데 눈치도 없다고나 할까요? 시어머님께서 처음에는 계속 다시 알려주시더군요. 그런데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나 싶더군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에도 그런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일머리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님도 포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형님께는 간단한 일만 시키고 직접 일을 하셨습니다. 저랑 동서는 눈치껏 시어머님을 도왔지요. 형님은 어땠냐고요? 시어머님이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를 않더군요. 나중에 보니 애들이랑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착하신 시어머님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그런 행동은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저희끼리 있을 때는 큰며느리 노릇을 하더군요. 형님은 시부모님이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박하는 나쁜 사람처럼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저랑 동서에게는 윗사람 노릇을 하더군요. 사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요. 시댁에 일찍 오지 말라는 소리부터 용돈은 자기랑 상의해서 조금씩만 드리자고도 하더군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도 상의를 했지요. 남편도 이미 형님의 이야기에는 한숨부터 쉬더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만 다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동서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서는 어차피 시댁과 가까워서 자주 간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시댁에서 이것저것 많이 받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형님도 동서에게는 별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만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명절은 한 번씩만 갑니다. 추석에는 시댁, 설날에는 친정을 가는 시기였죠. 시댁에 못 갈 때는 명절 지나고 주말에 찾아뵈었고요. 거리가 멀다고 시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이틀 전에 시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보다 동서네가 항상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지요. 형님네는 항상 명절 전날 저녁에야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지요. 가장 먼저 떠나는 것도 형님네였습니다. 물론 형님은 아침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했지요. 저랑 동서는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형님은 아이들과 앉아서 과일을 먹더군요. 차 타야 해서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말이죠. 정작 가장 멀리 가야 하는 건 저희 집인데도 그러더군요. 그러다 시어머님께서 폭발하셨습니다. 형님 부부를 불러넣고 한바탕 훈계를 하셨지요. 동생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문제는 형님이 막 울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님도 당황하시더군요. 그렇게 형님네 부부가 떠나고 모두가 황당해했죠. 나중에 시부모님이 아주버님과도 통화를 했더군요. 그동안 형님이 시댁에서 주눅이 많이 들었었다더군요. 일을 원래 잘 못하는데 구박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했다고 동서들 앞에서 구박까지 당해서 상처받았다더군요. 아주버님도 난감해한다고 말이죠. 동서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의 말을 철석 같이 믿고 있더군요.
남편이 아주버님과 통화를 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형이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결정적으로 아주버님이 남편에게도 화를 냈다더군요. 왜 다들 형님을 무시하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더군요. 잘못은 형수님이 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도 많이 참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오히려 저희가 너무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동서들이 윗사람을 왕따시킨 거라고 말이죠. 다들 자기가 이혼이라도 하길 원하냐고 했답니다. 형님은 주변에 저희를 악독한 동서들로 이야기를 했더군요. 아주버님도 저희가 형님을 괴롭힌 걸로 알고 있으시고요.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남편도 폭발을 했지요. 그렇게 형님 덕분에 형제들도 틀어졌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비난으로만 듣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부님과도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그 뒤로 명절에도 형님네 식구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이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죠. 나중에는 시부모님들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시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철마다 농사지은 것들을 보내시더군요. 못난 자식이지만 버릴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댁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임야를 포함해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땅값의 몇 배로 보상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나 동선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려주시면 좋고 부모님이 다 쓰시면 더 좋고 형제들이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명절에 아주버님이 오셨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오랜만이 오시더군요. 형님도 오고 싶어 하는데 죄송해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이죠. 무슨 이유로 오신 것인지 뻔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을 반가워만 하셨지요. 동서와 저는 그런 아주버님과 조카들 식사를 챙겨야 했고요. 여느 때와 다르게 일찍 떠나지도 않으시더군요. 저희 떠나는 거 보고 천천히 가겠다고 하셨지요. 남편이 슬쩍 처가에 안 가냐고 물었더니 저녁에 갈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남편이 차에 타면서 피식 웃더군요. 형이지만 너무 속보인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모님 땅 안 받겠다고 하면 서운하냐고 말이죠. 남편은 차라리 동생이 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더군요. 사실상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흔쾌히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형네 부부가 그 땅을 가지는 꼴은 못 보겠다더군요. 알고 보니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몇 시간 차를 타고 겨우 집으로 도착하니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시아버님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서 전화를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님은 괜찮다시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번에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시더군요. 그런데 보상이 나오면 동서애를 도와줘도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욕심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돈이 더 생기게 되더라도 노후를 위해 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알겠다고 하시고는 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아주버님이 통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애들은 커가는데 주택 대출 때문에 힘들다고 보상금 나오면 자기네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장남인 자기가 부모님 모실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니 보상금으로 자기네 도와달라고 말이죠. 몇 년 만에 시댁에 얼굴을 비친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이죠. 시부모님께 한바탕 신신당부를 하시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형님도 시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여름휴가 때 놀러도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친정을 가느라 시댁에는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님도 함께 시댁에 오셨다고 하더군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조금 씁쓸했지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죠. 저희는 추석 지나고 주말에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날 시아버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상금이 나오면 동선의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건 알고 있던 내용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형님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 형님네도 모른 척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형님네도 조금은 떼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인데 그건 저희가 뭐라 할 게 없었죠. 그리고 수용되지 않고 남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땅을 저희에게 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땅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아서 시부모님 노후를 위해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그 땅은 형님네가 가져갈 텐데 괜찮겠냐고 말이죠. 그제야 남편도 멈칫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이 부모님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형님이 노리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땅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죠. 자기네 진짜 형편이 어렵다. 시부모님을 좀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결국 그 땅을 자기네 주면 안 되겠냐는 소리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확실히 받아둬야겠다고 말이죠. 남편에게는 그 땅은 부모님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 땅은 처분할 생각이 없다더군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을 위히 쓰거나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네에서 수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모님도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부디 형님네 부부가 잘못이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